2010년 벌써 16년 전에 생긴 법이니까 옛날에. 중간중간 바뀌어왔어요. 24시부터 8시까지 안 됐다가 조금 늘려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쿠팡 때문에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형마트를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쿠팡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네. 거두게 된 거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그에 대한 쿠팡 경영진의 태도, 대응, 괘씸죄가 굉장히 많이 적용됐죠. 네.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세금이 4중으로 붙어요. 담배 소비세, 네.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등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거에는 이제 폐기물 부담금, 뭐 부가세까지 붙게 되고 이러면 실질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겠죠. 네. 이제 우리 자산 시장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진짜 우리 주머니를 세세하게 챙겨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돈단속.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어서 왔습니다, 김현우입니다. 언제나 경쾌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랬으면 이리 오너라 했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니 이리 왔습니다. 주가 떨어져도 웃고 올라가도 웃어. 뭐 네.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아유, 김 소장님 참 행복해. 네. 참 김 소장님은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관리연구소장이죠.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어떤 거 우리 생활경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로 규제합니다. 담배 태우세요? 질문 도발적인데. 피고 싶네. 담배는 기호품이니까 뭐. 네. 네. 전담. 전자담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네. 담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안 태우시면. 네, 몰라요. 네. 잘. 소장님 태우시죠. 오, 네. 네. 우리가 또 한 목격했잖아. 목격담이 여러 번 어디서요? 있습니다. 어디서요? 방송 끝나고 네. 차 연초? 타고 딱 나가서 연초에 전담이에요. 전담이요. 전담으로 네. 가야죠. 전담으로. 네. 네. 소장님 차가 이렇게 나가는데 창문 사이로 연기가 이렇게 쫙 빨아당기시는 방송이 거구나, 많이 또. 힘드셨나? 네. 입김입니다. 입김. 공룡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 네. 아니 댓글 미쳤네. 최부장 꼴초 느낌이라고 하루에 몇 컵 피우냐고. 여러분, 저 진짜 담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피우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저는 그게 그쵸, 못 그쵸. 견뎌해요. 노담. 네. 그 연초 불 붙여서 피우는 연초 네. 보통 이제 관련형 담배 연초라고 하죠. 그거랑 이제 전자담배 그 외의 것들은 다 전자담배로 아시잖아요. 근데 전자담배도 그 뭐 이렇게 쪄서 피는 것 같이 뜨거운 게 해가지고 데펴가지고 하는 게 있고. 피우는 게 있고 아.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고 액상은 이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게 그쵸. 있고. 에너지- 할머니 에너지가 옛날 들어있고. 곰방대 했습니다. 한방대 곰방대. 가 액상이에요? 아니 아니요. 곰방대는 찌는 건가? 그러니까 이 솔담배 있잖아요. 솔담배를 까요. 그 솔담배 진짜 구하기 솔, 힘든 솔. 겁니다. 그 담배 옛날에 중에도 그 솔. 진짜 왜냐면 정말 독한데 옛날에는 이를테면 에세 열값 들어가잖아요. 마트에 그럼 솔담배 한 갑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보루를 납품하면 솔담배 딱 한 보루 납품이 될 정도로 귀한 거였어요. 지금 팔아요? 지금 없지. 없죠. 근데 없죠. 이게 아니 어떻게 알아요? 담배를 그럼 근데 그 솔담배 까요. 껍질을 까면 까서. 거기 이제 그 담배 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곰방대 여기다 곰방대 놓고 끝에 이렇게 넣고 꾹꾹 꾹꾹 마지막으로 눌러가지고. 엄지를 딱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쫙 불을 땡겨서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옛날 우리 필터도 없이 할머니. 얼마나 독한데. 아무튼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형 담배고 태우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전자담배가 솔담배. 있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그 사실은 담배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흡연을 한다면 니코틴이 주된 이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타르와 니코틴. 네, 네. 타르는 이제 싫죠. 타르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지, 니코틴도 안 그렇지. 좋지만 니코틴 중독 니코틴은 또 때문에 계속 받아들여요. 피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니코틴도 담배에서 추출한 게 있고 우리 담배잎 여기서 추출한 게 있고 그냥 합성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여지껏은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4월부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4월 24일부터는 이 법이 개정돼서 그런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너도 담배다. 네, 왜요? 모두 담배다. 세금을 더 여태까지 매기려고? 뭐 여러 가지죠. 그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게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합성 니코틴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할 만한 근거가 불명확했어요. 아. 누가 와서 금연구에서 피면 뭐 이렇게 저 공무원 분들이 맞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는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가 붙어서 여차 갔을 때 만약에 그게 법적 분쟁으로 갔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담배를 피워도 되는 쪽으로 기울 소지가 굉장히 높죠. 담배가 그 고딩이 아니니까. 교복 입고 네. 막
빨고 있어. 근데 뭐 이거 합성 니코틴인데요? 문제 없어요? 그거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부터. 네, 담배 사업법에서 담배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우리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우리 뭐 모든 건물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국민건강증진법. 네. 그러니까 담배 사업법에서는 담배가 어떤 거다라는 걸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때 담배라 함은 담배 사업법에서 얘기하는 담배예요. 네.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만약에 액상형 그 합성 니코틴 담배를 폈다. 얘는 담배가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한 물질을 청소년한테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해 물질 중에 이제 물건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액상형 그 담배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네. 청소년한테 판매를 하는 거는 불법이고 그렇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은 이게 애매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담배도 아니고 그래서 세금도 그렇게 안 내고요. 그래서 앞으로 4월 24일부터는 요걸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 일단 뭐 담배가 되다 보니까 담배에 관련된 법을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뭐 광고라든가 사실 담배 광고는 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전기 간행물에 들어가되 뭐 2페이지 이내로 해야 되고 그것도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잡지는 안 되고 등등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런 합성 니코틴 담배를 전자담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딸기 맛 무슨 싫습니다, 향. 미치겠어요. 취향을 여쭤본 건 아니, 아닙니다만 좀 안 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향 괜찮지 않냐고 반문할 때마다 아주 미치겠어요. 포도향은 어때요? 싫어요. 멜론. 차라리 무향이 낫습니다. 굳이 견뎌야 한다면 맨솔이 낫고. 겨울무가 맛있어요. 뭐라고요? 겨울무가 맛있다고. 겨울무가 맛있다고요? 달주. 예. 알죠. 무향. 어쨌든 그렇게 담배에는 그 향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가만히 보면 우리 담배 담배 태우시나요? 저요? 네. 전담 가야죠. 전담에 보면 전담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이거 포도향 같은데 포도향이라고 절대 써놓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퍼플 뭐 이렇게 써놓거나 그 그 가향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그 향에 대한 걸 언급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림도 못 그려놓고. 왜요? 그게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여주고 담배를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딸기향 담배 이러면 뭔가 이제 약간 껌 씹는 것 같은. 덜 독해 보이고 뭐 이래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네. 이유로 가향 물질 들어간 거는 그 언급이라든지 표시 뭐 그림도 못 그리게끔 되어 있는데 네. 나 이거 딸기향 무슨 담배 봤는데 그거는 이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지금까지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종 맛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금지예요. 네. 아니 근데 그 무슨 진짜 연초 담배에도 왜 네. 대나무 집어넣고 대나무 그림 그려놓고 네, 에세 순. 아 뭐 그게 이런 거. 에세순이었나요? 네. 그건 왜 돼? 대나무는 왜 되니? 대나무 맛은 아니지. 그거는 대나무 저기지 않나요? 그 필터를 썼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요?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제가 그게- 봤을 때 요거 핵심은 세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게 이제 세금이 네, 달라집니다. 세금을 낸다. 네 이게 가지- 액상 담배가 우리가 담배인지 아닌지 잡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네 다 담배 해서 세금을 더 세금 내라. 내. 세금이 사중으로 붙어요. 여기에 사중? 네, 붙는 거 보니까 일단은 담배 소비세, 네.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등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거에는 이제 폐기물 부담금, 뭐 부가세까지 붙게 되고 이러면 실질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금 전자담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당 약 1,800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네. 보통 30ml 단위로 판다고 하는데 이게 한 병에 세금만 한 54,000원 정도가 붙어요. 세금이? 네. 30ml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뭐죠? 합성 니코틴으로 파는 요 액상 담배는 네. 반값 담배라고도 불리는데요. 저는 그걸 안 펴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그거 피우는 분들께 그 안에는 왜 반값 담배냐? 이 세금이 안 붙다 보니까 원가는 이게 다 뭐 제품마다 다르지만 뭐 중국에서 원료 들여서 희석하고 이러고 쓰다 보니 한 8,000원 안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거는 그것도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15,000원 안쪽이면 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은 확 뛰겠죠. 네. 2배, 3배 이상으로 확 뛰어 오를 수밖에는 없는 거고. 담배 끊습니다. 네. 담배 끊습니다. 만약에 이걸 네. 그런 니코틴 안 들어가고 그냥 물만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김 만드는 거예요. 가습기처럼. 걔인데 생긴 게 딱 그 전자담배 같이 생겼어. 네. 걔는 세금 내야 안 내요? 그거는 담배가 아니죠.
안 내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그 비타민 뭐 담배 있어요. 그거 진짜 담배는 아닌데 담배처럼 피우는데 생긴 게 담배같이 생겼어. 그리고 뭐 이제 연기도 이렇게 난다고 네, 수증기고 수증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학생들이 뭐 종종 그렇게 피운다 그래야 되나? 키우고 나서 이거 비타민이에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네. 거 이제 뭐 유해 물건이다 뭐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게 그건 담배는 아닌 거죠. 흡입해서 내뱉는 행위 자체가 싫은 건가 그냥? 누가요? 꼴보기가 네. 누가 아이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이에요. 예를 들면. 예. 네. 그래서 피우면 몸엔 좋아. 예. 나쁠 게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 마찬가지로. 근데 걔를 혼내. 예. 누가 혼내요? 안 혼내요. 그거 핀다고? 비타민 빠세요 그냥. 비타민 지금 빠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건 네. 지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아니, 그쵸, 얘기잖아요. 이제 세금이죠. 모든 지금 구석구석에서 그 비타민 교실에서 빨아도 돼요? 하세요. 그거 뭐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연기가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뿌얘져서 싫잖아요. 수증기인데요. 그거 저 가습기 같은. 그러니까 싫지. 근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가 숨 쉬는 것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서로 그거 얘기가 왜 배려를 해야 일로 되는 튄 거고. 거야? 어쨌든 예. 여튼 세금으로 네. 간다 이거죠? 세금 쪽으로 가고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걱정인 게 뭐냐면 이게 그 유통 판매 규제도 받게 돼요. 근데 그 유통 판매 규제가 담배 가게는 그냥 아무나 차려놓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각각 그 영업소 간의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네. 학교에서는 또 50m 이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얘네들 지금 판매하는 곳들을 보면 음. 그냥 그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수원시청역 쪽을 갔는데 거기 대로변에 전자담배 가게가 2개가 진짜 한 집 건너서 2집 건너가 김밥집, 뭐 커피집 이렇게 건너서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대로변에 야 저기 임대료가 저게 감당이 될까? 근데 이 구조를 보니까 원가가 굉장히 싸고 이 부담이 없으니까 저것도 감당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무인 점포를 운영을 합니다. 성인 인증만 자판기처럼? 받으면 예. 아. 그 청소년을 구매하지만 못하게 하는 그것만 하게 되면 얘가 담배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분들 이제 영업을 당장에 못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유예는 뒀습니다. 요 거리 규제는 2년 안에 그러니까 2년 안에 장사 접으라는 거죠. 네. 접으라는 건데 그 외에 뭐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4월 24일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전국에 얘네가 3,000에서 4,000 곳 정도 되는데 네. 한 60% 정도는 그런 허가를 안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 맞네 꽤. 라고 하니까 뭐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야 네.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 아유 좀 한쯤 마음이 좀 짠하셨구나. 모든 지점이 자영업자 시점이야. 왜냐면 임대차 계약 맺고 지금 최소한 5년 그렇지. 계약서 썼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요. 그리고 인테리어 또 그럴듯해요 거기 보면. 아유, 그런데 짠하다. 짠합니다. 네. 하여튼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젠 네. 담배로 규제 받는다. 네. 그래서 세금 낸다.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네. 규제 같은 거는 규제가 속도를 못 쫓아간 거잖아요 현실을 음. 미리미리 좀 해줘야 피해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킥보드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아, 맞네. 문제 네. 생기니까 나중에 가서 뭘 하려면 또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그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하여튼 마음이 담배는 아프다. 백해무익합니다. 네, 담배 네. 끊지 않은 게 결론이죠. 그렇게 내네. 네. 그리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풀립니까? 네, 이게 이제 13년 만에 풀립니다. 근데 와. 영업 시간 자체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은 24시 0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업이 아예 그냥 포괄적으로 야 니네는 아예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장사하지 마. 포스기 찍지 마. 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새벽 배송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안 됐죠. 온라인 판매 네. 이거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 취지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 전통시장 보호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시간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다렸다가 뭐 전통시장을 가거나 지금 문 닫았는데 이래가지고 뭐 의무 휴업일도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져 버리면은 전통시장 골목 상권은 다 죽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 밤 12시 뭐 1시에 이렇게 마트 가서 사람 별로 없는 한산한 시간에 뭐 이렇게 골라서 쇼핑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재밌었던 때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이죠. 그건 굉장히 굉장히 옛날입니까? 이게 2010년 벌써 16년 전에 생긴 법이니까. 옛날에. 네, 뭐 휴무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중간중간 바뀌어 왔어요. 24시부터 8시까지 안 됐다가 조금 늘려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일모 요때까지야라고 했다가 연장 했는데 요번에는 아예 다 푸는 건 아니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 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 예외 조항을 하나 붙여놓는 겁니다. 네. 붙여놔서 대형 마트도 야간에는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우리 쓱쓱 배송 이런 거 시키면 네. 이마트 물건 같은 것들 올 때. 그게 어떻게 오냐면 네. 그거는 물류센터를 따로 별도로 운영해야 돼요. 예, 그냥 원래는 이제 이마트 같은 데서 물건 갖고 와서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못하고 못하니까. 규제 때문에 네. 못하고 네. 별도의 물류센터에서 한정, 그러니까 물품 가짓수가 훨씬 적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럴 수밖에 마트에 없죠. 뭐 한 10,000개 있다고 하면 그 물류센터에는 한 뭐 200개 이렇게밖에 네. 없으니까. 자주 찾는 것들.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자주 찾는 것들은 살 수는 있는데 제약이 좀 있었다. 예, 네. 마트에 있는 아.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규제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물류센터 만들어서 팔긴 팔잖아요. 대형 마트들이. 그런데 그게 되게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걸 활용을 못 하잖아요. 쿠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중간중간 지네들이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쟁여놓고 그걸로 막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을 해준 건데 그 역할을 해주기에 딱 좋은 것이 대형마트. 요즘에 오프라인 대형마트 다들 죽어나가는데 막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창고로 쓸 수 있는 기지가 있는데도 그걸 못 썼는데. 써서 왔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그때 재미나게도 참 쿠팡 때문에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세상 일이 참. 야, 쿠팡을 진짜,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대형마트를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쿠팡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네. 거두게 된 거죠. 뭐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켓 배송 2022년에 뭐 대형마트 매출액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가 3년에는 역전하고 지금은 연간 2024년에는 41조 2,900억 원이라는 매출을 찍고 있으니까 만약에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줬으면은 쿠팡이 그냥 덜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됐겠죠. 네. 소비자는 무조건 경쟁하면 우리는 유리한 이득이니까.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쿠팡이 잘 먹고 잘 살든 어쨌든지 간에 일단 대형마트 규제가 우선이야라고 해왔다가 요번에 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그에 대한 쿠팡 경영진의 태도, 대응, 괘씸죄가 굉장히 많이 적용됐죠. 네. 그래서 너희들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참 웃겨요. 그러면 전통시장과 이제 골목상권은 보호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만큼 쿠팡의 견제가 더 우선인 거냐? 라는 질문도 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크다. 여기를 24시간 하게 해준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충돌을 진짜 하나?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전통시장과 직접 충돌했었던 것은 그 의무 휴업이었어요. 네, 맞아요. 2, 4주 주말, 일요일 날 쉬는 거. 네. 그때라도 여기로 가서 쇼핑을 해라 이런 취지였고 새벽 그 업무는 전통시장을 저격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었습니다. 아마 약간 노동권이랑 여러 가지 뭐 비용 문제 그렇죠. 겹쳤었던 걸로 아는데 네. 요거를 다시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마트가 전통시장 경쟁자도 아닐 뿐만 아니죠. 아니라 이미 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빠지고 있는 맞아. 상황이어서 네.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쿠팡 사태 이후에야 가능했던 거죠.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거기에서 이제 노동자들 뭐 지금 막 문 닫고 이러면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막 나왔을 때 일단 얘는 변하지 않는 원칙같이 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참 세상 일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규제가 풀릴 것으로 풀린다. 전망됩니다. 네. 이제 야간에 뭐 홈플러스 배송, 이마트 배송, 그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대형 네, SS 뭐라 그러죠? 슈퍼마켓 하여튼. 예. 그런 것들에서도 야간 배송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우리는 뭐 편리해지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